네, 오늘 함께하실 두 분, 박창환 장한대 교수, 김대현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뭐 좀 되짚어보면 지난 8일에 이준석 대표에 대한 당원권 6개월 정지, 뭐 여야를 통틀어서 사상 초유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현재 징계 상태를 맡고 있는 상황에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이 연일 좀 위태위태했는데 결국에는 최근 2, 3일 사이에 큰 일을 치르고 말았죠. 권대행과 윤석열 대통령이 나눈 사적인 문자 메시지 어제 저희도 살펴봤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대정부 질문에서 뒤에 기자들이 잔뜩 있는 걸 알면서도 과연 휴대폰을 이렇게 들고 몇 시간 전에 나눴던 대화를 왜 보고 있었을지 우리 당도 잘하네요. 계속 이렇게 해야 된다.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이준석 대표를 얘기하는 거고 달라졌습니다. 자, 이 대화가 이제 기자 카메라에 발각이 되고 소위 말하는 이제 보수 언론이라고 알려진 신문사를 통해서 공개가 됐고 이게 이제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권성동 1인 2역 하다가 이 사태가 난 것이다. 비대위에 시작하고 이제 업무 넘기고 원래 하던 원내대표나 해라. 이런 의견이 있는 반면에 자, 그러다 더 내상이 커진다. 빨리 새로운 당대표를 뽑자. 이런 의견이 있다. 근데 이게 이제 현실적인 가능성을 좀 따져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대형 사고를 친 셈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줄 서 있는 사람들을 좀 다시 재배열, 대형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대위냐, 조기 전당대회냐. 두 가지 대안 중에 일단 가능성은 차치하고라도 어떤 게 현재 좀 적합하다고 보시는지? 사실 이번 그 문자 유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사상 초유라고 생각을 해요. 예. 대통령의 앞뒤가 다른 모습이 이렇게 국민들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례가 있었나? 제 머릿속에는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소위 윤핵관의 진정성과 어떤 신뢰성에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은 사건이라고 봅니다. 네. 뭐 국면 전환이 됐던 분위기 쇄신이 됐던 이제는 여권이 좀 판을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뭐 비대위냐 아니면은 전당대회냐 두 개 중에 골라야 된다면 저는 전당대회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사건의 출발점이 어디냐 하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이준석 대표의 소위 가출 사건, 윤핵관을 둘러싼 그때부터 1년간 이어져 온 사건이거든요. 네. 근데 이 사건이 왜 벌어지게 됐냐 하면 탄핵 이후에 소위 보수정당 국민의힘의 리더십이 공백 상태였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 리더십의 공백을 이제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됐으니 윤석열 사람들이 좀 잡아야 될 거 아니냐를 둘러싼 논쟁이었거든요. 결국은 그것이 이번 사건의 본질이었기 때문에 네. 사실은 당대표가 윤리위에 징계를 받아서 이렇게 중립이 되는 사례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왕 리더십을 새로 세울 거면 이게 꼼수, 그러니까 윤리위 징계를 통해서 당대표를 이렇게 쫓아내는 모양새도 안 좋았기 때문에 예. 당원들을 통해서 전당대회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당대표 교체 그리고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전폭적인 당원들의 지지를 갖다가 재확인하고 즉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다. 그래야지 여권이 새 출발할 수 있는 분위기 쇄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핵관이나 또는 국민의힘이 내부에서 어떻게 수습하려고 하지 말고 예. 소심탄회하게 당원들한테 대통령실과 여당이 하나가 될 수 있게끔 여권의 힘을 좀 재편하게 도와달라 이렇게 호소를 하고 전당대회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원론적인 것 같지만 새롭게 리더십을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이준석 대표의 공백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에 따라서 전당대회 가능성 여부를 타진해야 되는데 사실 뭐 본인이 그만뒀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사법적인 처벌을 받아서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거나 뭐 아파서 못 나온다거나 이런 이 권리 상황이 아니고 당에서는 그냥 이거는 그냥 사고다. 그래서 일단 당원권 6개월 정지인데 이 안에는 어떻게든 전당대회가 어려운 거 아니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도 이 사안에 대해서 한 2주 전까지만 해도 권대행이 지금 뭐 강건하게 유지하면서 전당대회를 당기는 건 좀 어려운 게 아니야, 무리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한 것, 그 조기 전대회는 좀 무리수가 아니냐라고 한 얘기는 본인이 어쨌든 차기 당대표의 유력 주자로서 조금 성급한 것을 보여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일종의 이 윤석열 정부의 윤핵관들과의 나름대로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발언이라고 이렇게 미루어 추측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준석 당대표가 6개월 당원권 정지가 돼서 당대표직을 지금 정지된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을 애초에 이렇게 중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벌이가 아니라 사고다. 그래서 원내대표가 당대표를 대행한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린 것도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사태에 대한 파장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일단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지가 모아진 것으로 보이는데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죠. 결과가 안 그렇습니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은 그때 용단을 내리고 조기 던대로 가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후회를 요즘 들어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어쨌든 이준석 당대표의 이 지금 중징계 이 사안은 사실 이 사안이 낳을 파장은 결국 이준석의 6개월 뒤 당대표로서의 복귀는 어렵다. 왜냐하면 이 중징계를 받았고 이 중징계의 사유가 성접대 의혹, 개인의 비위에 맞춰져 있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서 당에 사실은 공적인 영역에서 결정을 내리고 징계까지 준 이런 당대표를 6개월이 지났다고 해서 다시 당대표로 옹립할 수 있는가? 예. 그거는 좀 어려운 문제죠. 그리고 이미 지금 김기현 의원이라든가 안철수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차기 당대표 준비에 착수를 했고 지금 대통령실의 기류도 보면 새로운 대통령 체제에 맞게끔 새로운 대표 체제로 사실은 상황을 좀 전환시키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쪽으로 지금 중지가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미 지금 이번 사태를 통해서 이준석 당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구나 혹은 굉장히 간극이 벌어져 있구나라는 것을 뭐 모두가 다 알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경찰의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수사도 결국은 기소까지 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기소가 되면 예. 윤리위에서 추가적인 징계가 논의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사실 당대표로서 스스로 본인이 당대표직을 내려놓는 이런 결정이 내려질 것 같은데 좀 전에 말씀하신 박창환 교수님 말씀처럼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지금은 개인의 비위로 인해서 당대표가 거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정당이 버림받거나 하는 이런 비상대책 상황은 아니란 말이죠. 개인의 비위 문제를 거기서 일소하고 전당대회로 가서 새로운 당대표를 만드는 게 좋겠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의 목소리가 있죠. 이준석 당대표가 젊은 층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을 그렇게 비토하고 내쫓아버리는 이런 상황으로 연출된다면 예. 그러면 지지율이 정당 지지율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피해가 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일부의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당원들의 상당수는 내부 총질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문자에서 언급한 이 단어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준석 당대표의 복귀는 어려울 것이고 조기 전대로 방향이 지금 선회돼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이준석 대표에 대한 당의 분위기까지 잠깐 전해주셨고 두 분 모두 조기 전당대회가 바람직하다고 보고 계신데 그렇다면은 현재 권한대행 이번에 사고를 치신 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권대행은 뭐 수차례 다른 문제로도 사과를 했습니다만 그냥 둘 것이냐 원내대표직을 지금 겸하고 있기 때문에 사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리스크가 있을까 봐 이제 전전긍긍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에서도? 자, 그렇습니다. 이 권성동 리스크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회자될 정도로 예. 권 원내대표가 여러 가지 실수를 했습니다. 검수완박 합의 과정에서 파기를 했고 또 대통령실에 이 직원을 채용해달라고 하는 민원을 넣었다가 구급인데 뭐 그거 가지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다 또 일격을 당하고 또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뭐 내가 소개했다 막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가 여기다가 더해서 대통령과의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물론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그냥 그렇죠. 일부러 보인 건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리스크가 계속 이어짐으로 인해서 결국은 당과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걱정하는 것은 과연 권성동 대표 대행이 6개월을 버틸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이런 걱정을 하게 된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이 권 원내대표의 의지, 권 대표 대행의 의지와는 별개로 대통령실과 지금 윤핵관들은 어쨌든 조기 전대를 갈 수밖에 없겠다.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안철수 당대표 혹은 장제원, 대표적인 윤핵관이라고 하는 장제원 사무총장 이런 라인업 정도의 그림으로 결국은 당 체제를 정비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고 있는 인물은 누가 뭐라 해도 장제원 의원일 텐데 장제원 의원은 사실은 이 물밑에서 안철수 의원과 사실 상당 부분 차기 당권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에 대한 물밑 대화를 나누고 있다라고 하는 예. 얘기들이 그런 전언들이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일단 김대현 시사평론가는 이번 그 사적 대화 유출이 그냥 단순한 이제 사고였다. 본인의 의지는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어제 출연했던 이제 평론가들의 의견은 좀 달랐었죠. 이종훈 평론가가 사실 그 보수계 평론가라고 봐야 되는데 일부러 보여준 거다 이렇게 단언하듯이 얘기를 했었고 최진봉 교수 좀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뭐 본인이 이제 실수였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아니었을 경우의 수를 한번 저희가 뭐 생각해 본다면은 그럼 일부러 보여줬을 경우를 생각해 보면 왜 보여줬을 것이냐? 나 1인자야, 나 대통령과 이런 사이야, 나 함부로 하지 마, 나 당대표까지 갈지도 몰라 이런 걸 과시하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이준석 대표가 대통령의 마음에서 아예 떠났으니까 너 돌아올 생각하지 마, 뭐 이런 취지의 얘기인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글쎄요, 본인의 어떤 실세를 인증하기 위해서 일부러 보여줬다라고 보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컸다고 봅니다. 그 위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냥 단순하게 대통령과 뭐 사적인 대화를 주고받은 정말 말 그대로 사적인 대화였다면 아마도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렇게 슬쩍 과시함으로 인해서 뭔가 당 내에서의 어떤 그 주도권 또 리더십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세우는 환기의 어떤 계기로 삼을 수 있었겠지만 뭐 다른 내용이었다면은 좀 그렇죠. 가능했겠죠. 조금 다른 내용이었다면 그런데 이 내용은 너무나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사실은 뭐 윤핵관과 그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 징계 국면에서 사실은 뒤로 빠져 있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표정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국민들 앞에 그것의 민낯을 드러내는 이런 내용을 단순히 실세 검증용으로 실세 과시용으로 보여줬다고 하기에는 그런 승부수를 걸 만한 지금 국민의힘 내부 사정이 있었을까? 좀 뭐 그런 점에 있어서 보면은 저는 뭐 무의식 중에 일어난 실수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저는 근데 여기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네. 지금 이게 뭐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문자 메시지가 공개됐고 공개됨으로 인해서 지금 공격을 받고 있거나 구설에 강하게 휘말려 있는 사람이 사실은 이 말을 그러니까 내부 총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대통령이 아니라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실은 안절부절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좀 더 본질을 보자면 대통령이 당대표를 바라보는 시각이 내부 총질이나 일삼는 정도의 정말로 후진 정치인 수준으로 바라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상황에 대한 인식, 대통령의 인식이라는 것이 여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고 그것을 그대로 자신과 소통할 수 있는 윤핵관에게 예. 표현한다는 거. 그 대통령의 표현이 그 수준에 있다는 거. 또 한 가지는 그럼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라도 이런 상황이 늘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대통령으로서의 판단력이 필요한데 그 판단도 그 수준에 있다는 게 문제라고 좀 보고요. 예. 결국 그럼 이거 종합해 보면 이런 문자 메시지가 공개됨으로 인해서 사실은 문제가 제기돼야 할 것은 대통령으로서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상황 인식 그리고 사람을 대하면서 말과 행동을 하는 그런 표현력 예. 여기에 정무적인 판단력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대통령의 수준에 도달해 있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 수준 이하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더더구나 걱정이 되는 거죠. 저하고 이제 같이 대선 투표 당일날 네네. 방송하셨잖아요. 네네. 이제 그때도 뭐 이제 지난 얘기입니다만 당선이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고 확정이 된 이후에 그러니까 자택에서 네네. 잘 나오지 않아서 기자들 기다리고 혹시라도 이제 대통령이 된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해서 새벽 서너 시까지 있었던 국민들에 대한 태도가 조금 아닌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했던 기억이 제가 있는데 그때도 예. 상황 판단과 상황 판단 이후에 어떤 행동과 메시지를 낼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미리 준비되어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 그걸 항상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짜고 당연히 거기에 대한 리액션을 보여줄 것이라는 것이 일반론적으로 국민들이 대통령 혹은 대통령 후보에게 갖는 그랬었죠. 기대감이죠. 예. 근데 그 기대감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더군다나 그런 기대감에 부응하지 못했던 그 모습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권성동 원내대표와 나눈 이 문자 메시지에 고스란히 등장한다는 예. 거죠. 자, 그런데 그 문자 메시지가 참 많은 걸 내포하고 있는데 그 화면 하나에 사진 한 장에 거기 보면 이걸 이제 젊은 친구들은 이제 이모티콘이라고 해서 보내는데 저는 이제 처음 봤는데 자, 뭐 사실 다 큰 어른들이 이모티콘 가지고 뭐 그 의미를 해석하는 것 좀 웃깁니다만 장혜찬 평론가가 사실 저희 방송에도 오래 나왔었고 저랑도 친한데 뭐 이제 일간지 주간지였나요? 인터뷰를 하는 도중에 그거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이모티콘 아니다. 본인도 이제 받았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가까운 사람한테만 기분 좋을 때 보낸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저는 이 이모티콘 보면서요. 예. 방울토마토 엄지척 예. 이모티콘이더라고요. 그런데 사적 대화라고 지금 이제 여권에서 방어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방울토마토 엄지척 위에 있는 대화를 보면 네. 대통령의 뜻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요. 당정일체가 나옵니다. 대통령의 뜻과 당정일체가 나오는 단어와 그다음에 엄지척이 들어갔는데 이게 마치 뭔가를 지시하고 받들어서 실행하고 뭐 이런 느낌이 내용이 있죠. 이런 내용이에요. 예. 그러면 이게 어떻게 사적 대화입니까? 대통령과 직무대행 이 사이에 대통령의 뜻, 당정일체, 예. 엄지척 요 세 개가 연달아 나옵니다. 예. 이게요. 저는 사적 대화가 아니라고 하는 반증을 보여주는 거다. 그러니까 대통령과의 실세를 만약에 과시용이었다라면은 예. 엄지척 부분만 아마 띄워가지고 그 위에 문자 안 보이게 예. 엄지척 부분만 띄운 상태로 아마 나왔을 겁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하고 방울토마토 있는 것만 아마 찍히게끔 이거 봐, 나 연출을 했을 대통령한테 거예요. 인정받는 사람이야. 그렇죠. 이것만 보여주고. 그런데 그 위에 대화까지 다 나왔잖아요. 예. 좀 그런 점에서 본다면 대통령에게 뭐 극찬을 받는 거는 뭐 좋은 일이지만 예. 결국 그 방울토마토를 유출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방울토마토만 유출하셨으면 좋을 텐데 네. 그 위에 있는 대화까지 유출됨으로 인해서 예. 울고 싶은 사람 뺨 때려줬다. 김기현 전 원내대표나 안철수 의원이나 사실은 전대를 통해서 당권을 가지고 싶었을 텐데 네. 권선동 원내대표가 이렇게 사고를 침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전대로 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본다면 결코 이게 고의적 유출은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근데 그 아래에 또 문제가 될 만한,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는 그러니까 공개되기 전에 사진을 찍히기 전에 한 서너 시간 전에 나눴던 대화라고 그 시간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치려고 이걸 꺼내든 거 아니냐라는 합리적인 의심인데, 손가락에 가려서 묘하게도 뒤에는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강기훈과 함께 뒤에 이제 어떤 내용인지 모릅니다. 여기서 강기훈이 누구냐 이제 관심이 모아졌고 공교롭게도 대통령실에 같은 이름의 사람이 있는 거 아니냐는 의혹을 제시했는데,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그런 인물인지는 확인해 줄 수는 없지만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되나? 글쎄요, 저뭐 그분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제 그분이 뭐 행정관으로 계신다는 예. 전제 하에 이분의 전력을 보면은 지난 뭐 대선 때 뭐 여가부 폐지라든지 장병 월급 200만 원, 그다음에 이제 멸콩 챌린지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획했던 분이다라고 좀 알려져 있어요. 멸공 때문에 그거 나왔었죠. 그리고 과거에는 그 전에는 뭐 박근혜 탄핵에 중국 공산당이 개입돼 있다 또는 뭐 4.15 총선 부정선거론 이런 거를 주장했던 극우 유튜버 출신이라고 합니다. 예. 자,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캠프의 핵심에 이런 극우 유튜버가 있었다는 것도 놀랍지만 현재 이분이 하는 역할이 대통령의 일정 담당입니다. 네. 쉽게 얘기하면 문고리 권력이에요. 대통령의 일정 담당은 가장 핵심적인 문고리 권력이거든요. 자, 이런 문고리 권력에 이런 극우 유튜버가 있다면 이것은 결국은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이게 논란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자, 인사 논란. 극우 유튜버가 연달아서 지금 직원들에게 지금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는 게 나타나고 있고, 예. 자, 이렇게 되면 윤석열 정권의 소위 정체성이 뭐냐? 정체성이 극우냐라고 하는 논란에 또 휩싸일 수 있는 거예요. 인사 검증 논란은 뭐 또 한 번 나오겠지만 인사 검증 논란 못지않게 이 논란이 소위 말해서 강기훈이 누구냐라고 하는 이 논란에 예. 윤석열 정부의 정체성이 쉽게 얘기해서 어떤 극우 유튜버 중심의 어떤 정체성으로 돌아간다면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의 각종 지금의 어떤 전 정권 수사라든지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지라고 하는 새로운 논란의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좀 유심히 이 논란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릅니다. 지금 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텍스트 안에 강기훈과 함 기억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어떤 내용이 전개됐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찍힌 부분은 그렇습니다. 이제 팩트만 따지자 그러면 강기훈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그 사람과 함께라고 하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대통령에게 전달하려고 문자 타이핑을 하다가 사진이 찍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강기훈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건 맞지만 그 강기훈이 과연 누구이며 그 강기훈이 과거 무엇을 했으며 행적이 뭐였으며 권성동 원내대표와는 무슨 관계고 이 정부와는 어떤 관계인지 사실은 다 해석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거기까지 나가서 과도한 해석을 한다는 것 자체는 저는 그 논란을 키우기 위한 약간의 그런 에드벌룬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그럼 같은 인물이라고 추측을 하세요? 같은 인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예.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같은 인물이라고 쳐도 말이죠. 예. 강기훈이라는 사람이 청와대에 있고 대통령실에 있고 예. 이 대통령실에 있으면서 무언가 공무 수행에 하자가 발생했거나 아니면 이준석의 대체자가 될 만한 뭔가 어떤 작업이 있어서 그런 것이
꼬리가 밟혔다거나 뭔가 좀 추가적인 게 있었다고 한다면 예, 예. 강기훈으로 논란이 옮겨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 과도하다고 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논란이 지금 과도해지냐 하면 예. 첫 번째 문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제대로 속 시원하게 이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고 회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강기훈이라는 사람이 왜 등장했는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하면 됩니다. 설명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니까 자꾸 이렇게 논란이 계속 재생산되는 것 같은데 예. 그 점에서 저는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동안에 기자들을 대하고 또 주변 이 지인이라든가 동료들을 대하는 그 태도 다소 오만하거나 약간 반말 섞인 듯한 어떤 어투 그리고 기자들을 상대할 때도 자신과 관련된 네거티브한 기사에 대해서는 발끈하면서 반응하는 모습들 예. 그런 기본적인 태도가 이 당을 이끄는 정말 넘버 원, 넘버 투의 어떤 자질과 자격에 부합하는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기자들은 약간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국정농단 사태 때 그 최순실이라는 이름 때문에 전국의 최순실이신 분들이 이름을 제법 많이 바꿨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강기훈이 이렇게 많은 이름은 아닌데 과연 행정관으로 있는 그 인물일지는 뭐 조만간 밝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준석 대표 얘기도 어제 이어서 좀 더 해보도록 하겠는데 전국을 지금 순회하면서 당원들을 만나고 지역민들과 소통하고 있다. 뭐 토론도 하고 뭐 트로트 뭐 노래도 부른 모양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유랑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번 사태가 도움이 될 것인지 다시 당대표가 되지는 못하더라도 정치 생명을 유지하는데 꽤 도움이 될 건지 일단 차기 당대표로 전당대회를 한다면은 좀 좁혀졌어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지난주, 지지난주에는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의원 격차가 좀 있었는데 안철수 의원이 많이 따라붙은 오차범위 내 지금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권 직무대행은 한참 밑에 2.5%밖에 안 돼요. 네, 이거는 2022년 7월 25일 쿠키뉴스가 의뢰하고 데이터 리서치가 조사를 했습니다. 표본 오차 95%, 오차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3.1%,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대체적인 평가는 이준석 대표가 공교롭게도 이제 전국 순회를 하면서 어떻게 절치부심하고 있는 사이에 권 직무대행이 도와준 꼴이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뭐 저는 뭐 이 사안이 이준석 당대표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당에서 공식 절차를 통해서 징계를 받은 당대표를 할지라도 어쨌든 징계를 받은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 징계가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는 저는 두 번째 문제라고 봅니다. 어쨌든 예. 공당이 징계를 한 것은 나름의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했다라고 기본 전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당대표를 지낸 사람 입장이라면 좀 자숙하는 모드를 보여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을 유람하면서 마치 시위하듯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모습들이 이번 사건,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와 대통령이 주고받은 문자를 통해서 결국 드러난 것은 뭐냐면 이준석과 윤석열 대통령은 사이가 굉장히 멀구나. 같이 가기 힘들겠구나. 간극이 있구나. 예. 자, 이렇게 된다면 두 가지 이 파장이 있습니다. 일단 당원들은 결국은 맞다. 내부 총질에 충분히 공감하고 네. 이준석 당대표 체제가 더 이상 유지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더 커질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사정당국도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 확실한 결과물을 내야겠다라고 하는 쪽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결국 이준석 당대표는 얻는 것보다 어떤 네. 생환이라든가 당대표로서의 어떤 추가적인 정치적인 어떤 그 몸집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재 집권 초기, 윤석열 정부 집권 초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예. 국민의힘 의원 하태경 의원이 최근 그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때로는 뭐 여인지 야인지 구분 못할 정도로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하고 본인의 바람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의 입장과는 좀 다른 얘기도 하는데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는 화해할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이제 본인의 생각이겠죠. 대선 과정 중에서도 비슷한 일 있지 않았느냐. 둘이 싸우는 게 맞는데 뭐 싸우다가 또 친해지고 다시 만나고 연애 같다. 대통령이 별로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발언에 대해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 역시 문 전 대통령과 그렇게 사이가 좋지는 않았었는데 국정원장을 임명하지 않았느냐. 이게 정치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둘은 다시 화해하고 손을 잡을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이번 문자 유출 사태가 없었다면 예.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전 대표를 포용하는 게 아름다운 그림으로 보여줬을 수 있습니다. 밑바탕이 드러나지 않고 그냥 또 계속 가릴 수 있었다면.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문자 유출로 이미 본심이 드러난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 안을 수 있을까요? 또 이준석 대표는 다시 돌아갈까요? 예.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봉합, 또 한 번의 봉합은 쉽지 않을 거다.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지금 뭐
SNS를 통해서도 의미 있는 글들을 남겼어요. 예. 윤핵관과 대통령을 싸잡아서 직접적이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저는 이준석 대표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명분이라고 하는 걸 얻었다. 아, 토사구팽 당했다, 찍어내기 당했다라고 하는 모양새를 굳히기에 들어가는 모양새입니다. 이거를 경찰 수사라고 하는 어떤 그 허들만 넘어선다면 이준석 대표로서는 뭐 국민의힘 안에서든 예. 또는 국민의힘 바깥에서든 정치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하나의 동력, 모멘텀을 만든 거기 때문에 저는 마치 이명박 정권 때 박근혜 대표가 세종시를 가지고 각을 세우면서 여당 내 야당 역할을 했듯이 예. 이준석 대표는 요걸 가지고 반윤핵관 전선이라고 하는 그걸 통해서 여당 내 야당 역할을 계속 이어갈 거라고 좀 봅니다. 예. 묘하게도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제 유승민계로 분류가 되는데 유승민 의원은 다 아시는 대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배신자로 낙인 찍혀갖고 당 밖에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었는데 비슷하게 그 후배인 이준석 대표도 현재 대통령과 당에서 조금 이렇게 밀쳐지는 밖으로 이제 떨궈져 나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 향후에 어떤 행보를 보일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